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제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해가 좀 일찍 뜨기 때문에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우리 또 쿵우하면 또 이소룡 아닙니까? 이소룡. 이소룡이 나온 영화를 참 어릴 때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해라. 무례한 사람은 알아서 무너지더라. 무시하랍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에 모두 무게를 싣다가는 작은 돌멩이라도 밟았을 때 더 큰 고통에 휩싸인다. 이게 물처럼 유연하게 바람처럼 가볍게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사소한 문제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말고 무던히 넘길 줄 알아야 하며, 나를 넘어뜨리려는 상대에게 몸에 힘을 주고 맞서는 대신에 휙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자기 힘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나는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충돌을 모두 피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자세는 맞서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흘려보내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강한 저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론 그 힘을 빼고 한 발 물러서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의 거칠고 무책임한 그런 말과 행동에 괜스레 그런 맞서지 말고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는 알아서 쓰러져 있을 것이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잘 귀담아 담아서 한번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또 AI가 아주 막 치열한데 경쟁이, 요즘 AI 모델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오픈 AI, 구글을 비롯해서 뭐 빅테크, 스타트업 이런 그 백가쟁명식 경쟁을 벌이고 있더라. 이런 가운데 글로벌 AI 열풍의 원족적이죠. 오픈 AI. 이 오픈 AI, 어떤 오픈 AI가 지금 이미지를 보고 추론하는 새로운 모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이걸 추론한대, 추론. 추론 기술이 상당히 힘든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의 딥시크 제재도 본격화됐고요. 오픈 AI는 미국 시각으로 지난 16일이죠. 이미지를 보고 추론하는 모델 O3하고 소형 모델 오퍼 이 미니를 출시했잖아요. 미니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모델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답변을 추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에 출시된 오픈 AI의 첫 번째 추론 모델 O1의 후속 모델입니다. 오픈 AI는 외부 전문가 평가에 따르니까 O3는 어려운 실제 작업에서 O1보다 주요 오류를 20% 적게 범하면서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 컨설팅,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과 같은 영역에서 탁월하다고 합니다. 수학과 코딩과 추론과 과학, 시각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이전 모델들을 능가했다는 게 오픈 AI의 그 설명이죠. 가성비 모델인 오퍼 미니가 있는데요. 미니. 이거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추론에 최적화된 소형 모델인데, 이게 보니까 수학과 코딩이죠. 이 코딩하고 시각적인 작업에서 크기와 비용에 비해서 놀라운 성능을 달성했다는 게 오픈 AI 설명이라는 겁니다. 오픈 AI는 특히 이들 모델은 AI가 이미지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모델이에요.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 정보를 추론 과정에 직접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강조를 했고, 이용자가 O3 서비스로 화이트보드, 그림 도표 등을 올리면 AI가 이를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분석을 합니다. 이들 모델은 미국 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챗GPT 플러스하고 프로하고 팀 등 유료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오픈AI는 향후 몇 주 내로 O3의 상위 버전이죠. O3 프로를 챗GPT 프로 가입자용으로도 출시할 겁니다.
샘 올트만 오픈AI CEO는 O3랑 오퍼 미니는 GPT-5 출시 전까지 마지막 독립형 AI 그런 추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PT-5는 기존의 GPT 4.1 모델 이거하고 추론 모델을 통합하는 차세대 모델로 소개될 예정이네요. 앞서서 오픈AI는 지난 14일 GPT 4.1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소형 모델인 GPT 4.1 미니랑 4.1 나노도 함께 선보였는데 이 4.1은 지난해 출시한 퍼제로 멀티모달 모델 후속작이네요. 이 멀티모달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서 서로의 관계성을 학습 처리합니다. GPT 4.1은 코딩 성능 면에서 GPT 퍼제로보다 21%, 지난 2월 선보인 GPT 4.5보다 27% 향상됐다는 게 오픈AI 설명이죠. 구글도 동영상 AI 모델이죠. BO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BO2를 BO2라고 하나 이렇게 출시했는데 지난해 5월 처음 공개된 BO는 오픈AI의 소라와 같은 이 동영상 생성 AI 모델이네요.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이용자들은 16대 9의 비율, 720 픽셀, 그리고 8초 길이의 영상 클립을 생성할 수 있고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삼성의 스마트폰에 앱을 탑재하는 방안을 삼성과 논의 중이라는 게 해외 언론에 보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함께 중국 딥시크에 대한 제재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미국의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이죠.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이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다, 심각한 위협을 현재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딥시크 앱을 통해서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서 중국법에 따라서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한다고 지적을 해요. 위원회는 중국 AI 모델의 위험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AI 칩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싱가포르처럼 중국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큰 지역으로의 수출을 자세하게 조사할 것을 행정부에 공고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좀 AI가 좀 늦는 것 같아. 보면 AI 기술이 늦어서는 안 되는데 좀 신속하게 잘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증시 이탈세가 심상치 않고 이달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전거래일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 대금은 10조 원을 넘어섰답니다. 20일 한국거래소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유가증권에서 10조 2316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9거래일 연속 10조 3610억 팔았고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1조 9764억 정도 팔았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이어졌고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급격한 외국인 매도 공세 배경으로 금리, 달러, 관세 등 3중 악재를 지목을 하죠.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 글로벌 자산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주간 기준 49.5bp 급등을 했고 2001년 이후로 최대 상승폭입니다. 고금리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죠. 주식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이처럼 급등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신흥국 자산에서 돈을 빼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고금리는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 전망으로 이어지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특히 배당 시즌이 끝난 4월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는 시기인데 달러 강세 우려까지 겹치면 매도세가 심화되죠. 여기에 미중 간의 갈등 재점화되죠. 한국 수출 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미국은 최근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하죠. 실제 외국인은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집중 매도했고 자동차랑 전기차 부품주에 대한 매도 역시 두드러집니다.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AI하고 재정 지출은 악화되고 성장에 부담이 되는 관세 인상 변수가 이 감세랑 규제 완화 등 성장을 이끌 변수보다 영향이 커졌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미국의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연기한 거나 취소하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박스피 탈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다. 이것 때문이랍니다. 한편 외국인이 순매선 업종과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이 이어지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대형주 중에서 외국인 수급과 실적 측면에서 이 차별화된 이 종목 선정이 초과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급과 실적 개선이 강한 알파 요인이 되고 있더라. 알파 요인.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 중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고 있는 대형주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